지금은 이 레인지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든 느낌? 그래서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입니다. 제가 오늘 데리고 나온 차량은 정말 핫한 차량 중에 정말 단연 1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아빠들의 로망인 그 차,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팰리세이드가 이제 두 가지로 출시가 됐잖아요. 2.5 가솔린 그리고 2.5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데리고 나온 모델은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등급 최고급 사양의 트림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륜 구동까지 들어가져 있는 모델이에요. 팰리세이드 가격이 정말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난번 모델이랑 이 가격 레인지 안에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정말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가격일 텐데요. 이 해당 차량 오늘 옵션까지 들어가져 있어서 6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와, 가격이 진짜 쉽지 않죠. 네, 점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어디까지 오를지 좀 불안하긴 한데요. 팰리세이드 거의 풀옵션의 이 차량 과연 살만한가? 오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앞에 그릴이나 보닛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와, 한눈에 봐도 정말 너무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 모델보다 정말 훨씬 더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듯 보이고요. 이 가운데에 이 넓게 펼쳐져 있는 이 그릴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커뮤니티에서 뭔가 에어컨 송풍구냐 뭐 약간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 웅장하고 또 멋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약간 이미지는 한국적인 느낌? 약간 병풍 같은 느낌을 좀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양측에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는 헤드램프를 갖고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양옆으로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이 일렬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폭도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스키드 플레이트 회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떠올리는 이번에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한국적인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이 드는 외관부를 갖고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사각사각한 디자인을 많이 띄고 있는데요. 이 휠 베이스 또한 전 모델보다 더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주성에서 훨씬 더 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 팰리세이드의 사각사각한 디자인을 정말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위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루프렉이 달려 있고요. 또 떨어지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헤드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요 상단에는 크롬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요 하단 부분에는 지금 블랙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필러 뒷부분에 이 윈도우 부분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웅장한 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또 여기 휠 아치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아래 등급인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캘리그라피 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도시명 SUV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클레딩 부분이 도장면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또 휠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캘리그라피 등급에서 있는 21인치 휠인데요. 이 휠이 마차 모양을 좀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명 SUV의 느낌을 조금 더 잘 살리고요. 한층 더 고급진 SUV를 나타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휠 모양입니다. 후면부도 한번 보실 텐데요. 후면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양옆에 이 리어 램프인 것 같아요.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과 동일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일렬로 쭉 떨어뜨려 놨는데요. 앞부분과 굉장히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뒷부분도 좀 와이드해 보이지 않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야? 약간 현대적인 한국 로봇을 표현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웅장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차에도 뒤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도어 부분이 꽤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번호판이 좀 위로 올라와 있고 도어를 이렇게 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의 도어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엔 7인승 모델이거든요. 7인승 모델이어서 3열까지 있는데요. 이 3열을 젖히지 않아도 트렁크 공간이 꽤 넓습니다. 특히 이 폭이 넓어서 골프백이 정말 2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폭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편에 버튼 레버가 있기 때문에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 이렇게 폴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3열이 조금 좁은 편이기 때문에 3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폴딩을 한 다음에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을 하거나 차박할 때 이용하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만 앉아봐도 폭도 넓고 이 공간도 넓으니까 이 차박할 맛이 좀 굉장히 잘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루프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약간 중간에 꺾이는 듯한 모양을 띠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외관도 외관이지만 요번에 실내가 굉장히 고급지게 잘 변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간접등으로 비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또 지금 실내가 베이지 시트여서 그런지 와, 실내를 딱 봤는데 굉장히 화사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도어 트림에는 손잡이가 동그랗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장식 부분을 굉장히 동그랗게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에 보이는 사각적인 디자인과는 또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최신의 디자인을 띠고 있다. 아이오닉 9이랑 실내가 좀 비슷한 듯 보입니다. 도어 트림에 여기 하단에 수납 공간도 꽤 넓은 편이고요. 또 아래에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엔 최근에 현대에서 많이 쓰는 디자인이죠. 이게 중앙에 홈커버 같은 경우에 네모나고 점이 4개 들어가져 있는 스티어링 휠이고요.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면 공간을 조금 많이 빼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빼기보다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을 채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또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렇게 놔져 있고요. 또 조수석에도 저렇게 하나 있네요. 운전자에게 필요한 편의 기능은 여기 아래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찾지 않아도 이쪽에서 조작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륜 모델이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는 칼럼식이에요. 이렇게 딸깍 돌리는 방식인데 시동 버튼은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에 수납 공간을 보시면 지금 여기 C타입 충전 단자가 3개나 있네요. 그리고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부분, 또 컵홀더 이렇게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수납 공간이 이쪽에도 있어요. 근데 공간이 꽤 커서 여자분들은 핸드백을 이쪽에 안쪽에 넣어놓고 다니시면 굉장히 편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쪽 부분을 열면 수납 공간의 깊이도 꽤 있는 편이고요. 네, 넓이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시트에 옆에 전동성 버튼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로 양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진짜 고급짐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자, 팰리세이드가 7인승이 있고 9인승이 있는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이거든요. 제가 한번 2열과 3열에 앉아보고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2열에 앉았는데요. 와, 이 2열에도 도어 트림 부분에 동글동글한 부분이 꽤 많네요. 그리고 여기 도어 트림에 마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뒤 차량이 오는지 혹은 어떤 다른 물체가 있는지 이 하차시 알려주는 그런 경고 시스템이 되겠고요. 2열에서 앉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시트의 넓이가 꽤 넓은 편으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요. 또 앞에 길이도 꽤 넓어서 허벅지가 전혀 뜨지 않는 그런 시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지금 썬루프가 듀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2열에서는 이걸 하단으로 빼지 않고 위로 올려가지고 위에서 공조장치를 조작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2열 시트에서 독립형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독립형 시트에 각각의 마사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엔 정말 여유가 꽤 있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배가 운전하고 온 세팅 그대로 하면 레그룸 같은 경우에 제 주먹 3개가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도 사실 하나, 둘, 거의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는 헤드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열에도 한번 앉아볼게요. 제가 지금 3열에 앉았는데요. 3열도 사실 생각했던 것보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무릎이 딱 닿기는 하거든요. 근데 타 차량에 비해서 엄청 들어가기가 힘들다거나 엄청 비좁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초등학생까지 충분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크기거든요. 이 정도의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타 차량들보다 3열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이 시트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시트가 앉았을 때 정말 딱 탄탄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꽤 들거든요. 이 시트가 특징이 겉에는 부드러운데 어느 정도 엉덩이를 딱 앉았을 때는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나는 시트여서 3열에 앉았을 때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3열에도 이렇게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열도 리클라인이 가능하고 열선 버튼도 있네요.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열도 꽤 앉을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왜 6, 7명이 움직여야 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움직이면 꽤 쾌적하게 장거리도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팰리세이드 2.5 터보 가솔린 모델을 시승해 볼게요. 와, 차가 근데 확실히 큽니다. 앞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정말 차선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휠베이스가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전폭도 그렇고 상당히 크기가 느껴지는 그런 차입니다. 들어왔을 때 저는 와 라고 감탄사가 먼저 터졌거든요. 실내 하나는 정말 어떤 외제차보다 정말 뒤지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캘리그라피 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실내적인 부분에서도 고급짐을 더 플러스 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헤드레스트 부분에도 양각으로 캘리그라피라고 이제 들어가져 있고요. 헤드레스트 촉감도 정말 부드럽고 또 일단 모든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앙에는 이제 베이지, 그리고 바깥 휠 부분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잘 쓴 것 같은 게 우리가 이 손바닥이 닿는 부분은 사실 이쪽이잖아요. 때가 탈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좀 줍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력은 281마력이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43입니다. 이 마력으로만 봤을 때 사실 낮은 마력은 아닌데요. 실제로 몰아봤을 때 초반 가속이 살짝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281마력이면 사실 뒤지지는 않는 그런 수치거든요. 근데 막상 몰면 이게 초반에 가속이 팍 튀는 게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진득하게 밀고 나가는 느낌이 더 강한 그런 차입니다. 사실 이 차가 이제 대형 SUV 패밀리카로서 달리는 성격에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도심 주행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을 때 이 엔진 소음이 꽤 초반에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4기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2.2 예전에 디젤 모델을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정숙도에는 가솔린 차량이 디젤보다는 훨씬 조용하지 않나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정숙도는 정말 최고예요. 지금 시동을 켜고 지금 신호를 대기 중인 상태이거든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정숙성에서는 와 정말 너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초반에 가속을 살짝 해보면 네, 이렇게만 살짝 밟았을 때도 이런 엔진 소음이 살짝 들리는 편입니다. 이 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륜구동 모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터레인 모드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 그리고 전천후에서는 확실히 4륜구동 모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쉬운 부분이 4륜구동 모델은 연비가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자, 지금 깜빡이 소리, 깜빡이를 제가 켰는데요. 깜빡이 소리도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이 고급진 실내에 잘 어울리는 정말 조용한 깜빡이 소리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톡톡 튀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깜빡이 소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내가 이렇게 고급진데 깜빡이 소리가 튀면은 좀 그렇겠죠. 네, 굉장히 좋은 깜빡이 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팰리세이드 승차감, 특히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SUV 같은 경우에 이 통통 튀는 승차감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차들의 승차감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도 팰리세이드를 타보고 정말 한 가지 너무 좋은 점을 뽑으라면 대형 SUV 같지 않은 승차감입니다. 이 요철이나 잔진동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이오닉 9을 탔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또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여서 물론 무게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지만 이 차 팰리세이드 정말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요철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 진동이 저한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세단을 타고 있지 않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좀 과장돼서 얘기하자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승차감이거든요. 네, 지금도 바닥에 높낮이가 다르고 파여있는 구간들이 있는 편인데도 네, 저한테 이 엉덩이로 들어오는 진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트가 근데 완전하게 안에 푹 들어가는 시트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좀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한 부분이 또 승차감과 잘 어울려져서 전반적으로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연비가 공식적으로 9.3 정도 되는데요. 4륜구동 모델은 조금 더 낮은 9.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몰아보면 4륜에다가 덩치가 꽤 있는 편이고 무게도 무거워졌기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 좋은 수준은 사실 아니거든요. 연비를 조금 더 나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거리를 몰게 되면 사실 연비가 10 이하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또 오늘 공교롭게도 4륜을 탔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데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엔 터레인 모드가 있는 차량이고 또 4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심리적에서 오는 안정감이 꽤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전천후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승차감 부분에서 정말 우수하다라는 평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방지턱을 넘을 때도 네, 꽤 높은 방지턱이었거든요. 충격을 굉장히 완화시켜주고요. 일단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자식 서스펜션 때문에 한층 더 승차감이 부드럽고요. 큰 잔진동이 없어서 2열에 타도 3열에 타도 좀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열에서의 승차감은 정말 웬만한 좋은 차들에 뒤지지 않는 승차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화면에서도 사실 승차감이 안 좋은 차들은 카메라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제가 난감하긴 한데 이 차량은 정말 그 진동 있죠? 미세한 진동, 그리고 SUV에 사실 통통 튀는 그 감각들이 있잖아요. 이 통통거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높낮이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통통거림이 이 정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거렸다면 지금은 이 레인지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든 느낌? 그래서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튕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SUV만의 승차감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팰리세이드 2.5 가솔 터보 모델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이 실내가 너무 고급지더라고요. 외관도 외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 공간이나 이 디자인에 한 번 더 반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추가된 이 안락한 승차감까지 과연 현대에서 밀만한 정말 고급진 대형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차량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